2057년 서울 강남구 카페. 아들이 몇 점 나왔대요? 카페의 한 모서리. 엄마들이 모인 자리. 이젠 성적표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었다. 바로 유전자 점수표, 흔히 말하는 PSS. POLYGENIC 슈퍼스코어였다. 수연은 말없이 아메리카노만 홀짝였다. 손가락이 자꾸 떨렸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문자를 다시 읽었다. 아드님의 PSS 검사 결과 87점. 요즘은 100점 넘기려면 수정란 단계에서 편집 들어가야 돼요. 자연 임신으론 거의 불가능하죠. 한숨 섞인 목소리. 박은영 원장이었다. 강남의 유명한 교육 컨설턴트. 세 아이 모두 120점대를 가진 전문가였다. 저희 둘째는 15억 주고 128점짜리로 했어요. 지금 5살인데 4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더라고요. 자랑이었다. 솔직한 자랑. 다른 엄마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핸드폰을 들었다. 자신의 아이들 점수를 자랑하려는 거였다. 100점을 넘긴 이들이 많았다. 수연은 커피를 다시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혀끝에 씁쓸함이 남아있었다. 수연님은? 준선의 점수 나왔어요? 박은영이 물었다. 마치 남편 직급을 묻듯이. 예, 87점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몇 초 같은 영혼이 지나갔다. 그렇군요. 박은영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같은 음역대인데 뭔가 톤이 내려갔다. 동정 같기도 하고 안타까움 같기도 했다. 아, 그런데 요즘 유명한 교정 프로그램도 있어요. 85점 이하 아이들 모아서 강화 훈련을 하는데 물론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 말이 수연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한번 새겨진 유전자 점수는 평생의 낙인이었다. 교정이 강화 훈련이었다. 부족한 걸 메우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최대한 짜내는 거였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준서 맡겨야 해요. 아, 맞다. 학원은 다니지 않으세요? 그 질문도 따끔했다. 87점짜리 아이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뉘앙스였다. 2057년 준서의 방. 밤 8시. 집에 도착한 수연은 거실에서 코트를 벗었다. 남편 현준이는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점수 나왔어? 응. 몇 점? 87점. 현준이가 폰을 내렸다. 그리고 한번 작게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래, 우리가 편집 안 하기로 한 거지. 아이 타고나는 대로 키우자고.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 임신했을 때의 결정이 떠올랐다. 남편과 밤새 이야기했던 그 결정. DNA 편집? 쓰지 말자. 부작용도 많고 우리 아이를 상품처럼 만드는 것 같아. 그런데 여보, 지금.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학원들이 미리 점수로 아이들을 선별하기 시작했어. 87점이면 특별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일반 반에 넣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아직 5살인데. 세상이 바뀌었어. 더 이상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타고난 게 전부인 시대가 된 거야. 현준이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준서의 방으로 걸어갔다. 수연도 따라갔다. 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준서는 침대 옆 작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색연필로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혀를 쭉 내밀고 집중하는 모습. 그 순간만 해도 아이는 완벽했다. 준서 뭐 그려? 아빠가 물었다. 아빠. 이건 내가 만든 우주 도시야. 나중에 진짜 이런 거 만들고 싶어. 저 건물들 보면 다 다르게 생겼지? 모두 자기만의 모양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준서가 그림을 들어 보였다. 종이 가득 이상한 형태의 건물들이 그려져 있었다. 어른의 관점에선 정돈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뭔가 있었다. 질서가 있었다. 원리가 있었다. 현준이가 미소 지었다. 정말 멋진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우주는 별들이 모두 다르잖아.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런데 모두 필요한 거야. 우리 도시도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어. 수연은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다. 아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그 일그러진 그림 속의 논리. 이 모든 게 87점이라는 숫자로 평가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아들은 현재를 살고 있었다. 점수 따위는 모르고 자신의 상상 속을 자유롭게 헤매고 있었다. 저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점수를 알게 될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수연은 그 생각이 두려웠다. 2057년 교육 컨설팅 회사 지니어스핏. 일주일 뒤. 수연은 컨설팅을 받으러 갔다. 현준이의 강한 권유로였다. 가서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그 다음에 결정하자. 미래주의 인테리어의 사무실. AI 상담사였다. 사람이 아니었다. 홀로그램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홀로그램을 통해 어딘가 먼 곳에 상담사가 보였다. 준서 어린이의 PS 분석 결과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다. 리더십 지수 52점 하위 30%. 공간 지각력 87점 상위 15%. 언어 능력 73점 평균. 성실성 48점 하위 25%. 창의성 89점 상위 12%. 수학적 사고 71점 평균 이하. 상담사가 말했다. 기계음이었다. 감정이 없었다. 종합점수 87점. 아이는 논리적 추론보다는 시각적 상상에 우수합니다. 예술 또는 건축, 산업 디자인 계열을 권장합니다. 단 성실성과 지속성 점수가 낮으므로 경쟁이 심한 분야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연이 물었다. 반사적으로. 노력으로 극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아이는 아직 5살이에요. 기계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현재 AI 예측 모델의 정확도는 94.3%입니다.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기본 성향은 성인이 되어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적 강화로 약간의 향상은 가능하나 상위 50%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또다시 수연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어렵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었다. 다만 저희 지니어스핏 프로그램에 등록하시면 아이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월 300만 원입니다. 1년 계약. 수연은 계산했다. 월 300만 원. 연 3,600만 원. 그 정도면 중류층 가정의 아이 교육비로는 엄청난 액수였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 점수가 낮으면 돈을 더 써야 했다. 특별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100점대 타고 나서 일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을 텐데 자신의 아이는 300만 원을 들여 약점 보완을 해야 했다. 이게 공정한가? 에필로그 여전히 존재하는 0.1%. 연구가 맞았다. 유전자 점수가 최하위 1%인 사람들 중에서도 약 0.1% 정도는 자신의 길을 만들었다. 1000명 중 1명. 아니, 10,000명 중 1명. 그렇게 드물었다. 거의 기적에 가까웠다. 그들은 결코 최상위층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산층으로 성공했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것. 점수가 아닌 자신의 마음과 행동으로 세상을 만들어갔다는 것. 수연은 옷장에서 옛날 종이를 꺼냈다. 준서가 5살 때 그렸던 우주도시 그림이었다. 종이는 낡아 있었고 색연필로 그려진 그 일그러진 건물들은 여전히 어설펐다. 하지만 수연의 눈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처럼 보였다. 난 우리 아이가 100점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10년 전 카페에서 박은영 원장에게 수연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용기가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만약 누군가 물어본다면 수연은 확실히 답할 것이다.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0.1%의 별이 되고 결국 그 별들이 세상을 바꾼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스티브 잡스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 유전적으로는 버려진 아이였다. 점수로 치면 형편 없었을 것이다. 마리 퀴리는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 입학을 거부당했다. 그 시대 점수로는 그녀는 불가능한 존재였다.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27년을 보냈다. 점수는 없었다. 희망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바꿨다. 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고난 것이 부족해도 타고난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도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0.1%의 돌연변이들. 그들은 통계에서 무시할 수 있는 존재였다. 데이터에서는 오차 범위였다. 하지만 그 오차 범위의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했다. 2057년의 준서도 그랬다. 87점이라는 낙인 속에서도 자신의 우주 도시를 그렸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수연은 준서의 설계도를 들었다. 이제 그것은 서울시청 프로젝트가 되려고 했다. 진짜 건물이 지어질 것이었다. 한 아이의 거부당한 가능성. 그것이 도시를 바꿀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또 다른 0.1%가 태어나고 있을 것이다. 점수는 낮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뭔가를 상상하는 아이들. 버려진 유전자로 태어났지만 누군가가 믿어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모여서 다음 시대를 만들 것이다. 비록 0.1%라는 미미한 확률이지만 이 역사는 그 미미한 확률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